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재회와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건데요.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잘해보고 싶을 때 말이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감정에 호소하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 그러니까 권력, 이걸 되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좀 파격적이죠. 심지어 이 자료 보니까 이 방법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재회하는 거에 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관계 권력 이게 뭐고? 왜 우리가 아는 그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다는 건지. 그리고 얘네가 말하는 그 설계 방법은 또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우선 말이죠. 이 자료가 이별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권력 불균형, 이게 아주 심해진 상태에 주목하더라고요. 뭐 한쪽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힘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별 통보를 받은 쪽, 그러니까 소위 약자 입장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뭐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거나 계속 설득하려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대응, 이거에 대해서 이 자료는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료에선 딱 을의 감정적 대응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기서 을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관계에서 좀 힘이 약한 쪽을 말하는 거고요. 이 이론의 핵심은 이미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가치가 좀 낮다 또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받아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상태, 즉 권력을 잃은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데요. 자료 표현을 빌리면 이미 마음 떠난 상대한테는 그렇게 매달리는 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진짜 매력 없네. 이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와. 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자 했는데 그 낮은 가치를 스스로 막 증명해버리는 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단호하게 돌아선다고 분석합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진짜 차갑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상대 마음속에서 내 가치는 이미 바닥인데 거기서 막 매달리는 건 진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군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요. 혹시라도 정말 드물게라도 이렇게 막 매달려서 다시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뭐 상대가 마음이 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요? 물론 현실에서는 아주 가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론의 관점은 아주 확고합니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재회에 성공했다 쳐도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핵심 문제였던 그 권력 불균형 상태. 그쵸. 네, 내가 여전히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식의 재회는 그냥 시한폭탄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경고해요. 시한폭탄? 네, 나는 계속 상대 눈치 보고 언제 또 버려질까 불안해하고 상대는 여전히 나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뭐 언제든 다시 버릴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불안정한 관계는 오래 못 가고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다시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을의 위치에서 하는 그 어떤 감정적인 시도도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재회로 이어질 수 없다. 딱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방식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네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안 통하고 오히려 망친다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관계 권력 설계 이론이 제시하는 이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갈 전략은 뭔가요? 관계 속 영향력, 그 권력을 회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동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로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목표예요. 가치를 끌어올린다.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말 그대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재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 자료가 제시하는 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라.
야,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하고 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텐데 말이죠. 그냥 연락 참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걸 설계의 첫 단계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뭐 밀당이나 자존심 싸움 차원이 아니라는 걸 자료는 강조해요. 연락을 완전히 끊는 건요. 상대방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나한테 연락해서 뭐 감정적인 위안을 얻거나 아니면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식으로 나를 소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요. 아, 소비하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연락을 안 함으로써 기존의 관계 패턴, 그러니까 내가 매달리고 상대가 뭐 받아주거나 밀어내는 그 익숙한 의뢰구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깨뜨리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 예상했던 나의 반응, 뭐 연락이라든지 매달림이라든지 이게 딱 사라지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아주 작은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희소성을 부각시켜서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첫 걸음인 셈입니다. 일종의 패턴 끊기로군요.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잘 헤어졌다. 연락도 없네 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락 끊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연락 차단이라는 소극적인 행동이랑 같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두 번째 단계를 제시해요. 그게 바로 긴 시간을 들여서 의식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긴 시간 그리고 변화예요. 긴 시간과 변화. 네. 긴 시간이라는 건 이게 뭐 단기간에 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뭐 몇 주, 한두 달 잠수 탔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진짜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실제로 변화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요. 충분한 시간. 그리고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냥 뭐 헤어스타일 바꾸고 옷 좀 새로 사고 이런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자료가 말하는 변화는 전체적인 자기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전문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지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요. 네. 운동을 통해서 뭐 건강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커리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 과거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변화에 포함돼요. 핵심은 과거의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실제로 거듭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와, 여기가 진짜 이 이론의 핵심이면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긴 시간을 들여 실제로 변화하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연락은 완전히 끊은 상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변하고 성장했다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몇 달, 몇 년 만에 짠 나타나서 나 이렇게 멋지게 변했어. 다시 만나줘. 이건 이 이론이 그토록 경계하는 의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계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이론이 왜 관계 권력 설계 이론이라고 불리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 좀 봐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의도된 방식으로 정보를 슬쩍 흘리는 거죠. 정보를 흘린다. 어떻게 하죠? 자료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가장 흔한 건 SNS 활용이겠죠. 나의 발전된 모습, 뭐 즐겁고 활기찬 일상, 새로운 성취 같은 거를 꾸준히 근데 너무 티나지 않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SNS. 중요한 건 너 보라고 올리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너 없이도 아니 뭐 너랑 헤어진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둘 다 아는 공통의 지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지인한테 나의 긍정적인 변화나 좋은 소식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 상대방 귀에 흘러들어가게 유도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너무 막 자기적이거나 속보이나 방식이 되면 안 되니까 신중해야 하고요. 그렇죠. 지인 활용. 심지어 자료에서는 좀 더 대담한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연출하는 것까지 언급해요. 네,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요. 네, 상대방이 자주 가는 장소에 우연히 나타난다거나 뭐 공통 관심사가 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딱 마주쳤을 때 막 당황하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층 여유롭고 당당해진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까지 이거 정말 치밀한데요. SNS나 지인을 통한 간접 노출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우연을 연출한다니? 이건 거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처럼 보이거나 너무 속보이는 수작이다. 이렇게 비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설계의 선을 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 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에서도 이 노출과 설계는 극도의 신중함과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엄청 강조해요. 핵심은 이 모든 행동이 상대방한테 얘가 제외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읽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게 티나면 안 되죠. 네. 즉, 나의 변화와 성장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는 단순히 뭐 사진 몇 장 올리고 친구한테 소문내고 이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실제로 내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그 내적인 자신감과 여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설픈 연기는 뭐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상대방이 나의 변화된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거나 상대방 반응에 막 일희일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걸 드러내는 방식도 상대방이 내가 뭘로 친 거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노력과 설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이 이론이 말하는 재회의 핵심 동력인가요? 네, 이 이론은 그 목표 감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손실감, 로스 에버전과 후회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손실감과 후회감. 네, 인간은 보통 뭘 얻는 기쁨보다 가진 걸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아, 상대방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내가 헤어진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내가 너무 쉽게 버렸나? 저렇게 가치 높은 사람을 내가 놓쳤구나. 이러다 다른 사람이 채갈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나를 버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에서 놓치면 후회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와. 자료는 바로 이 내가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즉 손실감과 후회람이야말로 마음 떠났던 상대방이 다시 나를 원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감정적 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처럼 내가 매달리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다시 갈망하게 만들어서 대등하거나 혹은 내가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재회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논리예요. 뭐 사랑이나 미련 같은 감정보다는 손실 회피 심리, 이걸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손실감과 후회감을 자극한다. 이야, 이 이론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지극히 감정적인 문제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론은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청취자께서 느끼신 바가 정확합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계 회복 생각하면 떠오르는 뭐 사랑, 미련, 용서, 이해 이런 감정적인 키워드 대신에요. 철저하게 권력, 가치, 전략, 설계, 손실감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 개념들을 전면에 내세우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별의 근본 원인을 뭐 감정이 식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거 이전에 관계 내 가치 불균형 때문에 권력이 이동했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그 해결책 역시 감정적인 호소나 관계 개선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여서 상대방의 손실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행동, 여기서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애 상담이나 관계 이론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시장 가치,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게 단순히 연애나 재회에만 해당되는 좁은 기술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해요. 오히려 이게 인간 작동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가치를 판단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힘의 역학을 만들고 또 손실이라는 개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인간 작동의 근본 원리라, 와, 상당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자,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재회와 관계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이 독특한 관점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별 후에 감정에 매달리는 대신에 철저하게 연락 끊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그 변화를 전략적으로 노출시켜서 상대방의 손실감을 자극한다.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재회를 이끌어낸다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법이었네요. 네, 특히 관계 회복의 핵심 동력을 순수한 애정의 부활이라든지 감정적인 교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손실 회피 심리하고 나의 증명된 가치, 이런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에서 찾는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계를 권력 게임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하고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설계를 강조하는 시각, 이게 분명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이 관계 권력 설계 방식이 재회를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까지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만약에 이 전략이 성공해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관계를 이렇게 권력과 설계된 가치, 그리고 상대방의 손실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전략이 성공적인 재회를 위해 강조하는 요소들 외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은 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더 본질적인 무언가는 없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자료를 소화하는 데 의미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